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김포시는 검단 신도시와 최대한 얽혀야 인천시 서울 5호선 연장한 10만명 검단 인구로 운영 적자 최소화해야, 이런 기사입니다. 이렇게 링크를 올려주셨는데요. 이거는 서울 5호선 차량 모습이고요. TBS 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TBS 뉴스, 인천시 서울 5호선 연장한 10만명 검단 인구로 운영적자 최소화해야, 이런 글입니다. 이번 달이 며칠 안 남았는데요. 이번 달 내에 노선을 결정 짓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예타 면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추진과 관련해 인천시 측 노선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이달 말로 예고됐던 노선 확정 발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현재 서울 강서구 방화동이 종점인 5호선은 향후 경기도 김포시와 인천시 서구 검단 신도시로 연장될 예정으로 검단 신도시 내 정차역 횟수와 위치 등을 놓고 김포시와 인천 서구의 요구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각각 노선안을 제출해오면 평가단 검토를 거쳐 이달 말 최종 노선을 발표하는 게 당초 계획. 경기도는 지난 18일 김포시 요구를 담은 노선안을 대광위에 제출했지만 인천시는 아직 검토 중이라며 제출을 미루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제출한 노선안의 경우 검단 신도시 내 정차역은 북쪽 지역 1곳, 가칭 인천 1호선 102역만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인천시는 가칭 인천 1호선 101역과 102역, 원당 사거리 등 총 3곳에 5호선 정차역을 배치하는 안을 바탕으로 막바지 내부 논의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는 5호선 수혜 범위를 검단 일대 인구 10만명 거주지 전체로 확대해 미래 운영 적자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인천시 철도과 관계자는 오늘 23일 TBS와의 통화에서 우리 노선안은 김포시 노선안에 비해 약 2분 56초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신 한 해 2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더 수혜를 보는 장점이 있다면서 이렇게 많은 이용자 수혜 범위를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게 맞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02역 이용권역 인구는 하루 3만 명 수준에 불과하지만 101역 주변과 원당 지역 인구 7만 명까지 더하면 하루 최대 10만 명이 5호선 이용권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면 당연히 수혜 범위를 넓히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내 고시문에 따르면 5호선 연장은 지자체 간 합의를 통해 추진하라는 법률적 근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현재 열린시장실 민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민원들에 대한 답변을 결정한 뒤 국토부 대광위에도 노선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김포안하고 인천안하고 완전히 틀렸거든요. 김포안은 그 102역을 찍고 가는 거고요. 인천안은 이렇게 돌아가지고 완정역 거쳐서 인천 2호선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수정이 된 게, 최종안 수정이 된 게 아마 대광위하고 같이 수정을 한 걸로 그렇게 이 소식이 돌더라고요. 그 보면은
수정안은 뭐냐면 100인력을 거쳐서 원당 구도심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100여억을 거쳐서.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된 노선인데요. 이게 아마 대광에서 코치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여억을 찍먹하고 가나 100인력 원당력 100여억을 거쳐서 가나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2분 56초 차이 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 여러 사람이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2분 56초 3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이 거쳐가는 게 좋겠죠. 근데 이렇게 가는 것도 뭐 어쨌든 검단 신도시를 거쳐가는 게, 검단 신도시에 지금 현재 1호선 공사하고 있는데 1호선밖에 없는데 서울 지하철이 검단 신도시에 거쳐간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 제출을 하고 결정을 해야지 예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대광위에서 두 지자체의 중재안을 못 내는 이유, 이런 글입니다. 대광위에서 중재 노선을 두 지자체에 제출 못한 이유는 시간 때문인 것 같습니다. 9월달 예타 면제를 상임위에 올리기엔 대광위에서 노선을 만들고 사타 용역까지 맞춰야 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걸리겠죠. 그리고 대광이 중재 노선이 만들어진들 김포나 인천에서 받아줄지도 모르는 상황일 것이고요. 그래서 대광위가 선택한 것은 각 지자체에서 용역안이 포함된 노선을 제출해 달라는 것이었죠. 김포시는 18년도에 서울시가 사타 용역을 한 것을 제출했기에 상관이 없지만 인천시는 3월부터 다시 노선을 짜고 용역을 시작했죠. 용역 9월 마감. 대광위는 인천시를 기다려준 것도 있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하죠. 9월달 열리는 상임위에 5호선 연장에 대한 예타 면제를 올리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8월 말 노선 발표한다고 한 것 같습니다. 대광위에서 인천시에도 분명 9월 상임위에 예타 면제 올릴 것이니 용역을 좀 더 빨리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인천시도 용역 중간평가가 나왔을 것이고 그 노선이 언론에 노출된 노선이 맞는 것 같습니다. 100일 원당 102 블루. 일단 유출된 노선으로 대광위에 제출하였고 노선의 중간평가 BC값도 대광위에 같이 제출되었을 것 같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BC값이 안 나왔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계약력의 BC값을 많이 뺏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포시에게 밀릴 것 같은 생각에 대광위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문제입니다. 9월 상임위에 5호선 연장 예타 면제권을 무조건 올려야 합니다. 대광위에서도 상임위에 올리려면 그에 타당한 경제성을 갖춘 노선을 제안해야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겠죠. 정치적 이유로 통과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대광위와 인천시 그리고 김포시까지 충분한 대화 속에서 결과를 도출하고 대광위에서 약속한 8월 말 결정을 하고 9월 상임위의 예타 면제권까지 제출했으면 합니다. 저는 5호선을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댓글이 많아서 다는 못 보고 조금만 보겠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림판에 그림 그리듯 해서 영 만들면 아무리 예타 면제 노린다 해도 기획재정부에서 바로 까버리죠. 결국 기재부가 인정하는 수식에 근접하고 노력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은 정책적 판단로 예타 면제로 할 테니
참작해달라가 밑에 깔린 이야기고, 대광이는 말씀대로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 숙제검사 같은 느낌으로 체크 후 넘기는 구조로 판단됩니다. 서부광역 결정 나면 모든 게 물거품 될 테니 대광이도 그나마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서두른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7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도 기본적인 경제성을 판단 안 할 수가 없죠. 또 골드라인 사례를 만들면 안 되니까요. 경제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정치적으로 메꿔지는 게 아닐까 합니다. 인천은 아직 제출 안 했고 용역도 중단한 상태예요. 인천시 5호선 담당하는 주무관 통화 내용을 보시면 인천시안은 안 냈지만 주무관의 답변은 대광이에 제출된 노선은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언론에 노출된 노선이 맞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용역 중단한 이유는 위에 말했다시피 대광이에서 9월 넘어가면 예타 면제 상임위에 못 올리니까 용역 결과 중간 보고서로 대체하자고 한 거 아닐까요? 저는 언론에 노출된 인천시안은 인천시 용역안을 보고 인천시와 대광이가 함께 만든 노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중간 결과로 진행하려는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림판 글만 보다가 이런 합리적인 분석의 글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검단의 5호선 꼭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대광위에서 지역 간 공생하는 노선안을 채택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인천시도 김포시도 만족할 수 없는 노선이 나올 것입니다.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중재안을 받는다면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조건이 있을까요? 대광위와 전문가들에게 경제성이 높은 노선을 결정을 하게 하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보면은 방화역에서 검단 신도시를 거쳐서 김포 한강 신도시까지 이 노선이 되는 게 이 한강 신도시 2 콤팩트 시티를 건설하면서 콤팩트 시티 입주 예정과 동시에 서울 5호선이 개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취소되면 콤팩트 시티도 취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콤팩트 시티를 만들면서 5호선을 추진했기 때문에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 서울시 목표는 완전히 달성됐습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님 협상력이 대단합니다. 방화 차량기지 이전하는 거 목표로 했는데 이전을 성공시켰습니다. 거기다가 건폐장, 골치덩어리 건폐장도 이전을 다 합의 약속을 했죠. 그러면 이 넓은 땅 개발이 성공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목표한 양을 100% 달성을 했습니다. 방화 차량기지에서 건폐장까지 모두 100%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100% 만족하는 상황이고요. 검단 신도시도 지금 인천 1호선밖에 없는 상태인데 서울 지하철이 검단 신도시를 거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재고요. 김포 한강 신도시도 지금 김포 골드라인 출근에다가 서 있는 상태로 실신하는 사건이 막 일어나고 그러죠. 이렇게 교통 지옥인데 서울 5호선이 관통을 하게 되면은 목표 달성입니다. 다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BC 값이 약간 부족하더라도 통과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요즘에 이편한 세상 검단 웰카운티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발표됐죠. 9월 22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핫한 뉴스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편한 세상 검단 웰카운티 예상 분양가 얼마나 될까요? 투표 중이라 저도 투표를 해봤는데요. 저는 5억 초반대를 예상합니다. 왜냐 4억 후반대는 벌써 지나갔지 않습니까? 지금 분양가가 저 공사비, 인건비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자재비도 오르고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분양한 게 4억 후반대인데 이제 5억 초반대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투표에서 59.2%가 5억 초반대를 예상합니다. 5억 중반대도 예상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4억대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이편한 세상 검단 웰카운티 일반 공급 커트라인은 이런 글인데요. 1년 6개월 전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커트라인을 참고해서 도전하심 도움이 되실 겁니다.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는 공공분양, 민간분양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이편한 세상 검단 웰카운티도 요 힐스테이트랑 비슷합니다. 공공이랑 민간이랑 구분되어 있는데 청약홈에서도 따로따로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1주택자라 공공은 못하고 민간을 했는데요. 지금 하는 얘기는 공공분양 얘기입니다. 85평방미터 이하죠. 근데 이 작년만 해도 이 민간 분양도 50%는 가점, 50%는 추첨이었습니다. 지금은 100% 추첨입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100% 추첨이라 가점이 높아도 장담을 못합니다. 이제 100% 추첨입니다. 공공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최저 당첨 금액 안내. 공공은 무조건 무주택자야지 되죠. 1주택자는 안됩니다. 당첨자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그러면 당해는 뭐고 수도권은 뭐냐? 당해는 인천 거주한 사람들 얘기고요. 수도권은 이제 인천 말고 그 수도권 지역에서도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경쟁률이 셉니다. 그래서 보면은 점수가 아리까리한 분들 있죠. 만약에 뭐 1400이다. 그러면 아리까리하지 않습니까? 이거 최저 점수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안전빵으로 하려면은 여기 보십시오. 84가 A, B, C가 있습니다. C가 있는데 84A는 1670이에요. 최저입니다. 당해 최저가. 이 수도권은 219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당해랑 수도권이랑 틀립니다. 근데 보면은 84A는 1670만원인데 84B는 1050만원입니다. 그러면 1400만원 통장 갖고 계신 분은 여기 84B 했으면은 무조건 당첨이지만 84A 했으면은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84C는 1330만원.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팔 때는 이게 아파트 살다가 팔지 않습니까? 이제 아파트를 4억에 샀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10억이 됐어요. 그러면 팔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럼 팔 때는 84A나 B나 C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청약할 때 당첨되냐 안 되냐는 천지 차이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는 제가 이제 아파트 공부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요. 저는 불인이라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해 보면 이게 아파트 분양을 하면은 모델하우스를 짓습니다. 근데 모델하우스에 A, B, C를 다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표로 84A를 모델하우스에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84A가 인기가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인기가 제일 없는 건 어떤 거냐? 세대수가 제일 적은 거.
이거는 지원을 잘 안 합니다. 경쟁률이 높을까 봐요. 근데 이게 이렇게